아십시다. 머리가 뭔가 바뀐 것 같은데? 뭐 했어? 빠마 했어? 빠마? 무슨 빠마? 반펌? 다운펌. 멋지구만. 자, 갑시다. 애들 74쪽에 1번 이거 문제 풀진 않을 거고 선진 선생님 바꿔놨으니까 알아서 풀면 되고 평가원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전선의 위치를 물어봤거든? 네, 우리 전선은 정체전선 생겼을 때는 주로 전선의 북쪽, 그치? 전선이 이렇게 북쪽에 구름이 있다라고 하잖아. 수능에서 선지 나왔었고. 그래서 이때 전선의 위치를 AB, BC, CD 사이인지를 물어봤어. 근데 그때 평가원에서 선택했던 구간이 AB거든? 여기서도 좀 느껴져? 평가원의 성격?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C를 걸친 BC나 CD 구간으로 선지를 줬으면 애매해.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AB는 너무 위잖아. 전선 위치라고 하긴 죽어도 아니지. 그렇게 죽어도 아닌 걸로 준다는 거야. 애매모호할 때는. 예, 약간 눈치를 채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76쪽에 3번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니은의 밑줄 쳐놓고 76쪽 니은 딴 거 풀고 있었어? 정체전선이 왜 만들어지지?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나서. 자,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공기 대표적으로 오호츠크해랑 북태평양이잖아. 오북이죠. 오북이가 만들잖아. 이 오북이들은 정체성이야, 이동성이야? 정체성이지. 왜 정체하지? 규모가 개 크니까. 그럼 이 아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선 또는 전선 주변에 있는 구름이 편서풍의 영향으로 흘러다닐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봐. 이 니은 선지도 선생님 평가원과 살짝 변형해 놓은 거긴 한데 평가원의 요 니은 선지 같은 류를 물어봤었거든. 역시 첫 번째 평가원의 성격을 알 수 있지. 무역풍의 영향으로 북상한다는 이래나 저래나 죽어도 아니잖아. 일단 무역풍이라는 게 말이 안 돼. 왜 우리나라 묵은 사진을 보여주고? 두 번째, 무역풍의 영향으로 왜 북상을 해? 무역풍의 영향으로 남아야지. 이게 평가원이었다고. 근데 우리는 그거 맞췄다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잖아. 그럼 이게 만약에 편서풍이라면 어떨까?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자 이거야. 이걸 편서풍이라고 바꿔놓는다고 하면 그래도 안 돼. 왜냐면 얘네들은 편서풍에 의해서 흘러다닐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여. 만약에 얘네들이 편서풍에 의해서 흘러다닐 수 있는 애들이면 우리나라 여름은 2, 3일이면 끝나야 돼. 바로 가을이 와야 돼. 겨울이 와야 돼. 안 되잖아. 우리나라 2, 3개월을 머물면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정체성 고기압 이렇게 설명해. 이동성 고기압은 우리나라 3, 4일 동안 지나면서 날씨에 영향을 미쳐 이렇게 설명한다고. 되겠어? 물론 그런 건 있다. 전선이 편서풍의 영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두 공기 덩어리의 세력 다툼으로 북상 남하는 하지. 그지?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장마가 끝날 때쯤 되면 구름 자체가 거의 사라지잖아. 수증기 다 뿌렸으니까. 그럼 그 작아진 구름은 왜 우리 하늘 보면 구름 막 가잖아. 바람 불어서 그러거든? 하늘 상층에도 바람이 부니까.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
그런 어떤 장마의 소강 상태에서 조그만 애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 인제 한창 장마 때 얘기하는 거니까.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다음 장. 4 번 그 답이 잘못됐지 그래서 3 번에 기억이야. 밑에. 미안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3 번 답이 잘못됐어. 너가 맞았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넘어가서 4 번에다가는 니은 표시 잘 해 놓고 5번 문제 풀어 볼게요. 5 번에 5번 안 풀 거 A만 찝고 넘어갈게. 안 풀 거야. 알아서 풀어. A 있잖아, A. 역시 평가원의 척. 척. 아무것도 아닌데 뭐 있는 척 해 놓기. 지금 A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척 해 놓기. 자, 넘어가서 6 번을 풀어야지. 6 번. 귀엽지? 떨어져 나오는 거. 그지? 귀엽지 않니? 억지로 귀엽대. 지금 그렇게 이동성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원인들 중에 정체성에서 혹부리 현감 마냥 이렇게 혹 떨어져 나오듯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게 있어. 그러면 이제 걔네는 뭐 근원은 정체성이었지만 떨어져 나와서 조만한 애들이 됐으니까 조그매지는 거니까 걔네들은 이동성이 되는 거야. 이동한다는 얘기는 편서풍 위에서 흘러다닌다는 거. 정체성은 그 중심이 거기 기단이랑 고기압을 똑같다 그랬잖아. 거기 있기 때문에 얘는 흘러다니지 않는 거. 디귿 신경 써놓으면 되고. 자, 7번은 문제를 품과 동시에 그 안에 전선 위치를 그려봐. D1, D2에 문제 풀면서 D1, D2에 전선의 위치를 그려보세요. 거기다 그린다고? 빠른 철회. 책이 어디 쓰세요? 왜? 에? 전선 어디 있을까? 일단 이 평가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다트판 항상 나오는 거. 풍향도 알려주고 풍속도 알려주고 했던 그 다트판의 정보의 의미를 다르게. 그지? 형태는 똑같아. 다트판이라는 형태는 똑같지만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해놓은 거야. 이 점선에 써져 있는 수치의 의미가 빈도 그리고 다니는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해석을 해야 돼. 이때 질문 제일 많이 했던 선지가 니은이거든. 빈도에 관한 거. 그럼 이제 제일 잘못 풀었던 케이스가 딱 보니까 여기 점의 개수가 많구만. 하나? 아니지. 이거 하나 있잖아. 아니지. 이게 많지. 개수를 푼 거. 그렇게 풀었구나. 잘했어. 괜찮아. 다들 그렇게 푸니까.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예시로 드는 게 뭐냐면 3월 덮을 봤다. 3월 덮을 10점. 아싸.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나 성장 중이야. 그다음에 5월 덮을 봤다. 10점. 아싸. 나 성장 중이다. 잘하고 있다. 6월 평가원 10점. 예스. 나 지금 잘하고 있어. 7월 10점. 9월 10점. 아싸. 나 수능 50. 이 계산법 맞음? 빈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봐. 내가 10점을 받는다라는 건 나는 10문제 중에 한 문제 맞출 확률이 높은 아이인 거잖아. 내가
계속 10%의 아이면 거기서도 10%의 확률로 맞출 가능성이 더 높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만약에 내가 10점 받는데 와, 내 진짜 마지막 모의고사 50점 맞았어. 연락 열심히 공부했어. 그럼 내 확률 확 올라가는 거지. 단 하나만 있어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희망적이잖아. 이게 빈도의 의미야. 그러니까 남동풍에 단 하나만 찍혀 있어도 걔 혼자 독야 청청 30%야. 그럼 그 빈도가 높은 거야. 이해되겠어? 자, 두 번째. 전선의 위치를 한번 그려보자. 전선의 위치. D2는 조금 명확해. D2는 왜냐면 남풍 계열만 불고 있거든? 선생님이 얘기했지? 정체전선 있을 때는 전선 쪽으로 밀어주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남풍 계열이 상당히 우세하게 분다라는 건 A 관측소가 전선의 남쪽에 있다는 뜻이야. 요건 확실해. D2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D1이 살짝 애매해. 북풍도 불고 남풍도 불어제껴. 그럼 이거는 경계선상에 있는 거지. 그래서 북풍도 불고 남풍도 불고 경계선상에 있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와다다닥 하면서. 그럼 이때 봐봐. 전선의 위치를 그려놓으면 뭐가 분석이 되냐면 비가 오는 영역대에 분석이 돼. 이게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평가 문제였고 교육과정 바뀐 후에 이따가 선생님 문제 보여줄게. 정체전선 부근에서 강수에 대한 일기기후 문제가 있거든. 그거랑 같이 매칭시켜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게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전선에 대체로 북쪽에 구름, 북쪽에 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D2일 때 분명히 A에서 남풍 계열 불기 때문에 전선 위에 있잖아. A의 위에 있잖아. 근데 비가 오는 영역 한번 살펴봐봐. 제주도까지 비 꽤 많이 오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든지 유체는 그렇지? 전선 딱 잘라. 못 자르듯 잘라서 여기는 구름 죽어도 전혀 없어. 여기만 구름 있어. 이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구름이 사실은 비가 오는 영역대가 전선 부근으로 해서 꽤 넓은데 그걸 미리 배경 지식으로 알 필요는 없어. 자료가 나왔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말라고. 그 최근에 나왔던 그 문제에서는 그 이상한 점 때문에 그 문제를 접근을 못 하거든. 근데 전선의 남쪽에도 충분히 구름이 생길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얘가 남쪽에서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 타고 올라가잖아. 지금 찬 공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 그래서 항상 모든 사건은 찬 공기 쪽에 일어나지. 찬 공기에 상공의 전선면 찬 공기에 상공의 구름 찬 공기 쪽에 대부분 비 모든 게 찬 공기 쪽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찬 공기를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 초반에는 찬 공기가 밑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말하자면 지형을 따라 상승해. 예를 들면 뭐 산이 있으면 산을 따라 초반에는 강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기가 상승하게 되거든. 지형을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지. 찬 공기가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상승하다 보면 특정한 위치에 가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구간이 나타나.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 그걸 이제 상승 은결고도라고 얘기하는데 왜 롯데타워 같은 거 어제도 그러더라. 어제도 내가 롯데타워를 아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거든. 롯데타워가 약간 콘 옥수수처럼 생겼거든. 요즘에 밤 되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나와가지고 더 옥수수 같아. 노란색 불빛 해주거든. 옥수수처럼 생겼는데 구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름의 밑바닥이 평평해.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뭉게뭉게 구름이 이런 식으로 걸려있는 모양새가 아주 자주 발견되거든. 요 구름이 만들어지는 특정한 위치, 높이라는 게 결정되어 있어. 그건 이제 얘네들의 성질이야. 그래서 요 위치부터는 얘가 이제 자발적으로 상승하면서 구름이 잘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특정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자발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전선을 끼고 실제로 저기압이 잘 형성돼. 전선 부근으로 저기압이 형성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까지 구름의 영역이 이런 식으로 분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물론 대체로 북쪽에 있지만.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거를 너희들한테 외웠냐라고 하면 절대 못 물어보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되 요즘 최근에는 거의 그냥 실제 자료를 던져주잖아. 실제로 밑에도 비가 진짜 많이 오거든. 전선 아래쪽에도. 그래서 그걸 너무 기이 여기지 말아라. 되겠지? 자, 넘어가서 9번은 문제 풀면서 전선만 그리고 갈게요. 9번. 그림 안에다 전선 한번 그려보자. 전선 어디다 그릴까? 그지. 나 조밀한 데다 그려야 돼. 전선. 그지? 조밀한데 거의 급변이니까 그리는데 문제 마지막 발문에 A와 D는 각각 후면. 얘들아 후면이 어디야? 후면이 왼쪽이지. 진짜로 전면 후면을 몰라서 틀리더라? 그러지 말자. 얘네들이 아니 이렇게 가면은 이것을 앞으로 간다 그러지 뒤로 간다 그러냐 이거를. 이거 앞으로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여. 왜 그래? 앞전 뒤후. 되지? 전선의 후면 전선의 후면. 그리고 후면이라 하면 또 선생님 후면이면요. 이제 여기도 후면인데요. 여기도 후면이니까 얘는 또 전면 아니에요. 또 막 그래. 지금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질문이 정말 너무 창의적이라서 이게 후면이 맞는데 되게 뒤로 되게 많이 가면 다시 전면이 된대. 근처에서 놀자. 알겠지? 근처에서 전면 후면 근처에서 전면 후면. 재밌어. 자, 갑시다. 89쪽 1번에 디귿만 밑줄 치고요. 그다음에 2번에 니은 밑줄 치고요. 90쪽에 2번에 니은입니다. 요거 좀 외워야 되겠다. 아까 요거 선지 하나 외우듯이 태풍, 온대저압부로 변질되면서 약화된다 했지. 요런 류의 선지 같은 거거든. 그래서 온대저기압은 주로 우리나라에 요거 주간제도 있고 질문 많이 하는데 봄, 가을철에 영향을 미치는데 왜? Why? 왜 한번 생각해보죠. 왜 그래? 왜 그래? 자, 온대저기압은 규모가 조그만 놈. 말하자면 이동성 저기압. 그지? 우리나라 여름과 겨울에는 우리나라를 누가 뒤덮고 있어? 거대한 규모의 정체성이 뒤덮고 있어. 걔네들이 뒤덮고 있는데 온대저기압이 내려오기 쉬울까? 60도에서 꿀렁꿀렁해서 내려와서 세력을 떨쳐야 되는데 어렵겠지. 그러니까 여름이랑 겨울이 아니라 여름과 겨울이 뒤바뀌는 그걸 환절기라고 얘기하거든. 계절이 전환되는 시기. 실제로 기상학적으로는 여름이랑 겨울밖에 없어 이 세상에. 봄, 가을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거고 우리가 그 둘이 뒤바뀔 때를 봄, 가을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건데 온대저기압이 그때 쳐들어오기 좋겠지. 그지? 봄, 가을철에 더 영향을 미치기 쉽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가서 92쪽에 이건 나 분석만 해볼 건데 얘들아 나 그림 보면 이게 되게 옛날 평가 거의 한 10년 다 된 것 같아. 되게 옛날 평가 문제인데 보면 풍향의 점의 개수가 6개지. 요즘에는 점의 개수를 한 180개 정도 주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과거에 아름다웠던 시절이다. 요걸 좀 볼 수 있고 두 번째 전선이라는 것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전선을 기준으로 기상 요소가 급변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들의 시험 문제에 선지에 낼 게 날씨밖에 없기 때문에 전선이 나올 수밖에 없고 평가원에서 노골적으로 전선면이란 단어를 선지에 써서 내버리잖아.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 전선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전선을 중심으로 기온이 급변하는 거 뭐야? 그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전선이 지나고 나면 이거 온난전선이야? 온난전선이 지나고 나면 뜨거운 공기가 나를 뒤덮잖니. 한랭전선이 지나고 나면 찬 공기가 나를 뒤덮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그 전선을 기준으로 급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기온이 급변했구나.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방향이면 온난전선, 내려가는 방향이면 한랭전선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 예, 선생님. 기온이 급변하는 건 인정. 근데 선생님 제 생각에는 풍향은 급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풍향은 그냥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요. 부드러운데요.
풍향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을 기준으로 풍계가 있다. 풍계가. 이해돼? 지금 왼쪽은 남동 풍계. 여긴 남동 계열이 불다가 그치? 약간의 연속성은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남서로 확 넘어가지. 이런 게 급변이라는 거야. 전선의 의미. 됐습니까? 자, 넘어가셔서요. 95쪽 나 같은 자료 판단할 때 이거 주간제 있는 대신 선진 바꿔놨는데 나 자료 판단할 때도 항상 근원은 남동남서 북서. 응? 남동남서 북서. 남동남서 북서. 남동남서 북서를 가지고 6번을 풀어봐.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남동남서 북서. 6번. 육 번. 풀어봅시다. 6번 다음 장. 다구력 쑥쑥의 근원 암기. 문제 두 번째 밟은 별표. 같은 시간 동안 관측한. 같은 시간 동안 관측한. 이게 핵심이야. 같은 시간 동안 관측한. 다구력 쑥쑥. 남동. 남서. 북서. 남동 남서 북서. 남동 남서 북서. 남동 남서 북서. 중에 남서 북서. 다. D. 그지? 남동 남서 북서. 남동 남서 북서. 중에 남서 북서. 그럼 벌써 두 개 끝. 해서 그럼 얘 혼자 남았는데 부품 계열이 불잖아. 그러면 관측소가 저기압의 중심에 어디 있어야 되지? 북쪽에 있어야 되지? 북풍 계열이 우세하게 불고 있으니까 저기압은 서에서 동으로 지나갈 거고 따라서 북동, 북, 북서 뾰로롱, 뾰로롱. 저기압이 있다면 A는 모든 전선의 진함을 경험했고 C는 하나의 전선만 경험했고 D는 전선을 경험하지 않았어. 그리고 여기서 전선의 위력을 느껴봐. 분명히 같은 시간 동안 관측했거든? 근데 얘는 같은 시간 동안 풍향이 거의 190도 변했지? 근데 얘는 90도밖에 안 변했지. 전선 진함 팍팍이야, 팍팍. 이해되겠어? 얘들아, 여기서 퀴즈? D는 전선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지. B는 전선의 영향을 받는다. 맞아, 틀려? 안 지난다는 의미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 B는 전선면의 영향을 받는다. 맞아, 틀려? 전선면. 전선면. 면. 아, 선생님, 전선면 여기랑 여긴데 전선면 영향 안 받죠. 그럼 다시 질문 바꿔 말할게. B의 상공의 전선면 위치한다. 맞아, 틀려? 자, A의 상공의 전선면 있어, 없어? 있지. C의 상공이 현재 있어, 없어? 없지. B의 상공이 있어, 없어? 갑자기 조용해졌어. 있어. 여기 있어. 아, 이게 있잖아. 이게 질문 많이 하는데 사진 내가 교과서 사진을 여기다 실어놨거든, 일부러. 보여주려고. 116쪽 봐봐. 갔다 다시 돌아올게. 116쪽. 얘들아, 전선면이 별거나? 별거 아니야.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기 덩어리가 만나서 만들어진 경계면이 전선면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를 따라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가 약간 여기 요런 병풍 느낌으로 이렇게 전선면이 생기는 건 익숙한데 저기압의 북쪽에도 전선면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의미 든다면 여기는 차가운 공기 있을 거 아니냐. 뜨거운 공기 있잖냐. 타고 올라갈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이렇게 거기 지금 그림처럼 약간 폭포수 느낌으로 여기도 전선면이 다 있어. 부채꼴 느낌으로. 그냥 경계면이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래서 B 쪽에도 아주 비가 많이 내리지. 저기압 중심에 가깝기도 하지만. 리기슈. 자, 다시 앞으로 갔어요. 구름 한 번만 정리할게. 98쪽에 구름. 구름의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문제는 풀리지만 그래도 교과서에 써 있으니까 한번 좀 정리를 해주면 자, 다시 수직적으로 굉장히 두꺼운 건 쌓을 적자를 써서 적은형 구름이라고 하고 이불처럼 생긴 애들은 층은형 구름이라고 해. 층은형 구름. 근데 요때 이제 글자를 하나씩 붙이면 돼. 를 뿌린다. 그럼 뭐 붙인다고? 그렇지. 란을 붙여. 그래서 란온 붙이면 되고 얘도 비 많이 뿌린다 그러지? 얘는 난충은 그럼 돼. 네? 그 다음에 이제 높이에 따라 붙이는 건데 요때 제일 높이 있는 거에 고를 붙이면 좋았을 건데 학자들이 중충은 있지. 중간에 있는 중충은에 고를 붙이고 맨 위에는 권을 붙여놨어. 고권. 권. 맨 위에는 권을 붙여놨어. 권층은. 그래서 요거 주관적인 질문 많이 해. 흰물이 달물이 있지? 햇물이 달물이 좋은지 안 풀었네. 해물이 달물이 있어. 이게 이제 뭐냐면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다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되게 높잖아. 되게 높잖아. 그래서 달이나 해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산란이 많이 돼. 그렇다고 안 들어오진 않아. 구름이 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나 달을 보면은 주변에 이제 허상 같은 게 이렇게 맺혀 흩뿌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제 옛날 조상들이 그랬던 거지. 기상위성 같은 과학 기술이 없었을 때 햇물이 달무리를 보고 조만간 진짜 엄청 춥고 비가 많이 오겠구나. 그리고 맑아지면서 날씨가 더워지겠구나. 그리고 다시 소나기가 내리면 날씨가 추워지겠구나 해서 중학교 때 이런 거 나와. 뭐 그런 게 있어. 햇물이 달무리. 알겠어? 자, 그다음에 요거 이제 약간 디테일인데 선생님이 구름 처음에 그릴 때 얘는 좀 두껍게 그렸지. 그리고 점점 이렇게 얇게 그렸지. 구조적으로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은 높은 구름은 두꺼울 수가 없어. 왜냐면 하늘 위에는 수증기가 없어. 수증기 나름대로 무게가 있고 중력에 의해서 지표면 근처에 있어. 다.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건조해져. 그래서 비행기 오래 탈 때 한 15시간 타면 얼굴이 찢어질 것 같아. 엄청 건조해서. 그래서 그 몽달 귀신 같은 거 팩 같은 거 꼭 가져가야 돼. 비행기 오래 탈 때 진짜 찢어져. 막 이상한 느낌이 들어 막. 수증기가 없거든.
그러니까 구름이 얇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높기만 한 구름은 비를 뿌리거나 눈을 뿌리거나 할 수가 없는 거야. 쥐도 수증기가 없는데 어디다 뿌려. 그지? 뭐 관련해서 이제 뒤에 가서 문제를 좀 계속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측정은 뭐 이런 거는 몰라도 돼. 측정은 여기 앞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건데 구름의 이름 몰라도 풀리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정리해줬고 교과서에 있는 거 넘어가서 107쪽에 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 아주 중요한 문제. 기억은 지속적으로 때문에 안 되지. 이 자료 얼마 전에 우리 저기 덕후에서도 나왔었지. 이거 되게 중요한 자료고 요 문제가 교육과정 바뀌기 전 완전 끝물. 거의 직전 수능 문제에 나왔던 온대적인 문제. 그래서 자료도 상당히 새로웠고 어려웠고 오답률도 꽤 높았고. 근데 일단 첫 번째 이 문제에서도 평가원의 새롭게 하기 전략. 원래 이제 가글프 같은 거는 지렁이처럼 그려요. 지렁이처럼. 근데 그걸 약간 각기 느낌으로 꺾은 선 이렇게 꺾은 선 하면 약간 또 새롭게 느껴져. 새롭게 하기. 네, 두 번째 이 문제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 수능에서 우리에게 학습 방향을 제시해 주는 문제들이 있어. 이 문제가 어떤 학습 방향을 제시해 주는 문제였냐면 기온과 기압은 반비례 관계로 풀어라. 이걸 제시해 준 문항이었어. 기압을 물어봤었어. 기억식이랑 디귿식이에. 근데 기억식이랑 디귿식에 해당하는 기압값을 읽어낼 수 있는 자료가 없었어. 오른쪽 나자료에 등합선이 있었지만 그 등합선은 시간이 흐름에 따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거든? 한 시점 캡처해서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시간의 기압을 물어봤었던 거야. 그래서 이때 앞에 보면 기온이 한 19도 가고 뒤에 보면 좀 더 심하면 한 영하 1도까지 좀 떨어지지. 앞엔 기온이 높고 뒤에는 기온이 낮잖아. 그때 기압은 기온이 높을 때 낮고 반비례 관계로 이렇게 풀어서 선지를 풀어냈어야만 하는 선지가 나왔어. 다른 힌트는 없었어. 그래서 외워도 돼. 왜냐면 물리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있는 쪽은 저기압의 중심이랑 가까울 수밖에 없잖아. 물리적으로 찬 공기가 있는 쪽은 저기압의 중심에서 멀 수밖에 없잖아. 기온이랑 기압은 반비례하는 거. 기온이 높은 쪽은 기압이 낮은 거지. 이해되겠어?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는 걸 던져줬었고 한번 이걸 꺾는다면 등합선을 주고 등합선 해석해서 기압값을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겠지. 여기선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해되겠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를 좀 분석을 할 텐데 이 자료를 분석할 때 Y축 있잖아. 단위를 잘 보면 킬로미터지? 1km, 2km, 3km 이렇게 돼 있지? 우리 귀요미 키가 몇이지? 177. 멋지다. 177. 이름이 뭐라 그랬지? 윤성이가 177인데 너무 개인정보 말했다. 우리 윤성이 뭐지? 키가 엄청 크냐? 우리 멋진 윤성이가 키가 겁나 커다고 막 이만하진 않잖아. 3km? 미터? 그러지 않지. 우리 윤성이 여기다 그려볼까? 우리 윤성이 여기다 그리면
그랬어. 유성이 이제 여기 있어 여기.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 같은 새로운 자료가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할 때 막 모르는 하늘을 보면서 자꾸 슬퍼하지 말고 어디만 보면 돼. 여기만 보면 돼. 우리가 배우는 게 여기니까. 땅바닥만 보면 된다고 그냥. 그럼 여기서 탁 튀는 게 이거였잖아. 왜 튀어? 좀이라니까. 좀이란 게 의미가 뭐라 그랬어? 급변. 뭐가 급변? 기온이 급변 정확하게 얘기하자. 뭐에 대한 뭐 기온이 급변? 시간에 따른 기온이 급변. 얘들아 불과 3시간 만에 20도 떨어졌다니까? 이러면 뉴스에서 한파 경보 발령해. 아 왜 그런 날 있잖아. 대치동에서 막 공부 잘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밤 10시에 학원 끝나고 딱 나왔는데 진짜 개추운 날 있잖아 막. 그런 거야. 그런 날이야. 되겠어? 이게 뭐야? 이게 전선의 위력이라고 이 한랭전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차가운 공기를 가져다 준 그 찬 공기의 근원이 누구겠냐. 그걸 오른쪽 나에서 보여주는 거지. 우리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저기압 덩어리가 있어. 지금. 두 덩어리 떨어져 나온 거는 신경 쓰지 마. 요거는 유체니까 애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메타몽 마냥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시각이 전선 지나기 전이라고 발문해 줬으니까 여긴 전선을 안 줬으니까 우리가 전선 한번 그려보자. 전선을. 그러면 한랭 전선이 서울, 북한 빼고 북한 안타깝지만 북한이랑 통일되면 어떨까? 갑자기 의식의 흐름. 통일되면 어때? 어떨 것 같아? 싫어? 굳이 해야 되나? 왜 난 그런 생각을 해. 북한이랑 우리나라가 통일을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강대국들의 개입이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통일하는 걸 싫어하거든.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일본처럼 대국이 돼. 땅이 넓어지고 인구도 많아지거든.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예를 들면 통일을 한다. 그러면 약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 아니야. 지금 남한 이제 부동산 다 망했잖아. 여기 가서 땅 사고 개발. 야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새로운 세상.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이게 뭔가 새로운 리프레시를 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물론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려면 참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사랑이 필요할 듯. 자, 북한 안 돼. 여기 북한 지나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서울까지만 우리나라라고 해요. 여기 한랭전선이 아마 이쯤에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놈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선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뒤덮은 그 차가운 공기에 근원을 가보니까 시베리아. 엄청난 등압선이 우리나라까지 세력을 떨치고 있지. 얘들아 봐봐. 이거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겨울은 아니야. 왜냐면 봐봐. 우리나라 19도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아무리 지구온난화여도 겨울에 19도는 안 가. 그치? 그러면 겨울이나 가을 사이나 아니면 봄이나 겨울 사이 약간 꽃샘추위 같은 거 온 날. 그런 날. 그래서 우리나라 중위도 약간 중저위도는 겨울은 아니지만 아직 대륙은 조금 차가워서 고위도는 좀 차가워서 한랭 고기압이 발달할 정도는 된 시기 정도. 12월 같을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12월도 조금 따뜻하긴 하니까. 어저께는 강원도에 눈이 많이 왔대. 미쳐가고 있어요. 자, 됐어? 그 다음에 요건 마지막 분석. 여기 등온선에 숫자 뺀다 인자. 빼도 되지?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 낮아지는 거 맞잖아. 적외선 에너지 방출량 적어진다를 거기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 빼도 된다고 숫자를. 오케이? 그 다음에 미안해. 리을 있지 리을. 리을 선지를 선생님이 만들어 본 건데 가의 이제 미기출 요소를 보자. 지금까지는 기출문제 나온 것 중에서 대략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본 거고 가 그림에서 우리 땅바닥만 봤잖아. 하늘은 애써 무시했잖아.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이제 하늘도 한번 보자고. 여기 보면 좀이란 영역을 연결을 지으면 요렇게 연결 지을 수 있지. 자, 그러면 이 모양이 전선면의 모양일까?
이 라인 자체가 전선면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려면 x축이 시간이 아니라 위치여야지. 예를 들면 오른쪽이 동쪽, 왼쪽, 서쪽 이런 식이어야지. 거리라든지. 그치?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 시간이 흐름에 따른 내 머리 위의 전선면의 고도 변화. 봐봐, 봐봐.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보여줄게. 내가 여기 있는데 뚜둔 뚜둔 뚜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이제 다가오고 있어. 한랭 전선이 뚜둔 왔어. 자, 한랭 전선이 날 이렇게 지났다. 여기 한랭 전선이지? 전선이 날 지났다. 여기 이렇게 되지. 전선면이. 그럼 그 시간에 내 머리 위 요 정도 높이의 전선면이 있지. 이거 다시. 뚜둥 뚜둥 뚜두두두둥 갔어. 그러면 전선면의 고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어떻게 되는 거? 높아지는 거. 그러면 이게 한랭 전선면이 아니라 온난 전선면이면 어떨까? 트렌드가. 온난 전선 이렇게 생겼잖아. 온난 전선처럼 다가오면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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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전선면의 고도는 낮아질 거고 기울기는 원만하겠지. 천천히 변할 거니까. 그래서 되겠어? 좋았어. 넘어가서 2번의 기억을 밑줄 친 다음에 3번을 풀 거예요. 2번의 기억은 표시해 놓고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어디다 그리지? 그릴 곳을 찾아보자. 에. 아, 아, 여기다 그려야지. 지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자, 자 보자. 여기다 그려볼게. 전면, 나 보이지? 나 보여? 나 보여. 여기에 한랭전선면 있고 온난전선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다 선생님이 연장해서 같이 보여주려고 X축은 기온이야. 그리고 Y축은 고도, 높이야. 이때 이제 조건 하나 달게. 전선으로부터 이렇게 일정 한 10km 떨어진 그 위치. 요 위치.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선으로부터 이렇게 10km 떨어진 요 위치. 그 위치에서 우리 뭐 할 거냐면 도로도로도 또 도로도로도 또 도로도로도 또 도로도로도 하면서 온도를 잴 거야. 기온을 잴 거야. 됐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륙권에서는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 낮아진다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도로도로도 또 도로도로도 또 도로도로도 또도 하고 점점 낮아져. 자, 근데 문제는 여기다잉. 여기 지금 찬 공기 동네였고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 동네로 들어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보다 온도가 낮은 공기 덩어리가 있어야 돼. 근데 얘보다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있으니까 기온이 이렇게 역전되는 거야.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하지만 사실 슬라이스 느낌보다는 어쨌든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에 전이 되니까 뭉탱이로 존재하겠지. 덩어리로 존재하겠지. 어떤 지역으로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 두께를 갖는 거지.
전선 면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럼 이제 여기를 넘어서서 따뜻한 공기가 온전하게 존재하는 안정화된 구간으로 들어오면 다시 어떻게 되겠어? 따뜻한 공기도 걔도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쭉 다시 낮아지는 거지. 물론 이 기온의 변화 정도는 그날의 환경에 따라 공기 덩어리의 성질에 따라 달라져.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거를 만약에 똑같은 조건으로 온난전선 옆으로 가져가서 그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가지고 문제 낼 수 있겠네? 전선 면이, 즉 기온이 역전되는 구간이 훨씬 낮겠지. 물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조건 통제했을 경우에. 오, 맞아? 오케이. 자, 넘어가서 5번 문제. 요거만 풀고 쉬자. 5번 문제만 풀고 쉬자. 자, 요거 하나 볼까요? 등원선. 등원선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항공기니까 얘는 온도 몇 도로 설정할까? 내 맘대로. 내 맘대로. 10도. 10도씨. 보이나? 10도씨. 10도씨. 여기도 창공이잖아. 오, 나 그 디테일. 10도씨 등원선 여기다 그렸어. 그럼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서 온도 어떻게 된다고? 낮아지니까 10, 9, 8. 뭐 8도씨 내 맘대로 여기다 설정하자. 8도씨. 이 8도씨 등원선이야. 8, 10, 9, 8. 8도씨. 8도씨 등원선. 그러면 가운데 따뜻한 공이잖아. 선생님 내 맘대로 여기 10도씨에서 출발한다고 내 맘대로 그냥 해놓은 거니까 또 내 맘대로 하지 뭐. 여기는 여기가 내 맘대로 20도씨라 할래. 얘 되게 뜨거운 공기였어. 20도. 그러면 20, 19, 18, 7. 그다음 뭐야? 뭐냐? 17, 6, 5, 4, 3, 2, 1. 한 다음에 8도씨 등호선 어디로 가야겠어? 완전 하늘 위에 있겠지. 둘이 이제 부드럽게 여기 연결하면 되지. 등호선의 의미니까. 아, 알았다. 온난 전선이 지나면 8도씨 등호선의 고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고. 니네들이 여기 산다고 상상하면 다시. 한랭전선이 지나면 8도씨 등호선이 이렇게 높이 있다가 어떻게 돼? 다시 낮아진다. 오. 퀴즈. 얘가 폐색되면 한랭형 폐색될까? 온난형 폐색될까? 쌤이 처음에 얘는 여기다 10도 잡아놨지? 내 맘이었어. 여기 10도 잡아놨지? 그럼 같은 높이에서 얘는 한 12도 정도, 얘는 한 11도 정도. 얘가 더 차갑네? 그럼 둘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둘이 먹히면 얘가 더 차가우니까 이렇게 먹히겠지? 온난형이야, 한랭형이야? 온난형 폐색전선.
회색 전선은 자료에 제시해 주기 나름이야. 이번에 수특에 3 점짜리 문제에 온난 전선이랑 패스트전 주변에서의 물리량 변화 준 다음에 찾는 거 있거든. 그것도 회색 전선으로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온난 전선 먼저 찾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가 회색이다 이렇게 찾는 거야. 왜냐면 회색 전선 정해진 게 없지. 그 앞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해되겠어? 그다음에 이거 그냥 후다닥 넘어갔더니 까먹었다고 또 쉬는 시간에 쫄쫄 와 가지고 또 선생님 설명해 달라 해 가지고 기압. 오른쪽 읽을 수 있어 없어? 얘기했지. 기온은 이미 정량적으로 기온이 9도씨 하강하였다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오른쪽 위에 상단에 기압을 준 다음에 줬지만 안 물어봤어. 줬는데 안 물어봤다고. 안 물. 그럼 물어볼 수 있다는 뜻이지. 기압 읽어야 돼. 기압 어떻게 읽어? 지금 997 이렇게 읽을 거야? 아이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뒤에 소수점 하나 붙여주고 앞에 9 아니면 10 붙일 건데 9 붙일 거야 10 붙일 거야. 9를 붙여야지. 그치? 999.9, 999.7 해서 0.2 헥토파스칼 차이 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잠깐 쉽시다.